꿈속의 경고. 여보,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 엄마가 우리 딸을 2번 죽이려고 해. 꿈속에서 남편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장례식장 빈소였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었던 거예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시댁 식구들도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 사연 나라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남편의 목소리, 다급한 표정,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특히 우리 딸을 2번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리 딸이라니? 셋째 말인가? 2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출산 중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요. 영수가, 아기가 죽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셋째는 죽은 아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떠나보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꿈은 달랐어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라고 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복을 입은 채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빈소를 나서 택시를 잡았어요. 운전기사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분당 아파트로 가주세요. 빨리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발 꿈이길.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48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죠. 23세 결혼했으니 벌써 결혼 생활 25년 차였습니다. 남편 박상철과는 연애, 결혼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흔하지 않던 일이었죠.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묵묵히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저에게도 다정했어요. 퇴근하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봤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댁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댁은 3대 독자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외아들, 남편도 외아들이었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은 고스란히 저에게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왔지?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3대 독자 집안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지? 네, 어머님. 저도 빨리 아이 갖고 싶어요. 순종적으로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아들을 낳아야 하는 며느리로 규정된 건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답답했지만 시댁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영수가, 너 혹시 애 안 가지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애 낳기 싫어한다던데. 설마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아이가 간절한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자가 튼튼하고 멀쩡해봐라.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벌써 애를 둘씩은 낳고도 남았지. 결혼 4년 차가 되자 시어머니는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절에 가서 108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용한 무당을 찾아가자고도 했어요. 매주 새벽 4시에 일어나 산 위 절까지 올라갔어요. 108배를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릎이 너덜너덜해지고 이마에 멍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당도 찾아갔어요. 몇백만 원을 들여 구판을 벌였습니다. 찬물에 몸을 담그고 소금을 온몸에 뿌렸어요. 심지어 산 닭의 피를 이마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그땐 절박했어요. 결혼 5년 차 드디어 첫 아이를 가졌어요. 시댁 식구들은 환호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매일 제 배를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 잘 크고 있네. 영수가. 이 애는 무조건 아들이야. 하지만 출산 후 아이는 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첫째가 딸이네. 뭐 어쩌겠어. 둘째 아들 낳으면 되지. 첫째, 딸을 한 번도 안아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둘째를 빨리 낳으라고만 하셨습니다. 다행히 이듬해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에야말로 아들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막 태어난 아이를 바닥에 던졌어요. 아이가 울었지만 시어머니는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면 꼴도 보기 싫어 그런다. 왜? 어째 두 번째 딸년이야?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를 집어던지시면 어떡해요? 딸년이면 꼴도 보기 싫어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아이를 안아 올리고 달랠 뿐이었습니다. 셋째를 가지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나이도 있고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임신이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시댁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딸년만 둘 낳아놓고 아들은 언제 낳을 거야? 이대로 우리 김씨 집안 대가 끊어지면 내가 책임질 거야? 다시 절에 다녔어요. 무당도 찾아갔습니다. 온갖 민간요법을 다 시도했어요.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나서야 셋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의식을 잃었거든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기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아기가 죽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네. 뭐라고요? 탯줄이 목을 감고 있었단다. 끄집어냈을 땐 이미 대성통곡했어요. 제 아기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전까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 아기가 죽을 리 없어요. 영수가 진정해. 이미 일어난 일이야. 보여주세요. 어디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이미 처리했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서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를 수 없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이를 떠나보냈어요. 그 죄책감에 몇 년을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후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시댁의 구박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그쯤엔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내 팔자구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큰딸과 둘째 딸은 장성해서 각자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여전히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집안대를 끊어버린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에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했어요. 아들도 못 낳는 하자 있는 팔자 사나운 년을 짝으로 들였으니 우리 상철이가 일찍 죽은 거야. 남편을 잃은 슬픔에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영정 사진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떠나면서 그 여자가 말했어요. 나중에 다시 뵐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무슨 뜻일까? 남편과 무슨 관계일까? 하지만 질문할 틈도 없이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멈췄어요. 황급히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장례식장에 있으니 당연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옷장 맨 아래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보육원 입소 신청서, 그리고 출생신고서, 아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박지은이라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주저앉았어요. 20년 넘게 죽었다고 믿었던 제 셋째 딸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육원에 버리고는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류를 꽉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반드시 찾을 거야.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제 딸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시댁에 복수해야 한다고요.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찾을 수 없는 흔적. 새벽 6시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저는 서둘러 서류를 가방에 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영수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어머님, 저 머리가 아파서 약 좀 찾으려고요. 약은
부엌에 있잖아. 왜 내 방 쪽에 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가려다가 잠깐 어지러워서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어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시동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장례식장 가셔야죠.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보육원 이름을 확인했어요. 사랑의 보육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찾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흘 후 장례가 끝났어요.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 오후 사랑의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주소를 찾아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탔습니다. 외곽 지역이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였습니다. 보육원 건물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만에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혹시 20년 전에 여기 맡겨진 아이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20년 전이요? 그건 너무 오래됐는데요. 제 딸이에요. 제가 낳은 아이인데 시어머니가 여기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성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사무실로 안내받았어요. 오래된 서류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성은 원장이었어요. 20년 전이면 제가 여기 온 지 15년밖에 안 됐어요. 전 원장님이 계셨죠. 그럼 기록은 없나요? 기록은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원장이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있네요. 박지은, 맞죠? 네, 맞아요. 입소 날짜가 2004년 3월 15일이네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날이 출산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나요? 원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6개월 후에 입양됐어요. 입양이요? 예. 외국으로요. 미국 가정으로 입양됐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미국이라니요.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내졌다는 겁니까? 어떤 가정인지 알 수 있나요? 그건 입양 기록은 비공개예요. 아이의 새로운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전 친엄마예요. 제 딸이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규정상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입양 기관을 통해서만 접촉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기관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원장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입양된 아이를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해외 입양은요. 양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아이 본인도 원해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딸을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보육원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 아래서 제 딸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요? 눈물이 났어요. 20년을 몰랐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입양 기관에 전화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딸을 찾을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딜 갔다 오는 거야?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밖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혹시 내 방 뒤진 건 너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랍 정리가 안 돼 있더라. 내가 뭘 찾은 거지?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게 다가왔습니다. 설마 그 서류 찾은 거 아니겠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딸이 살아 있었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 살아 있었지. 딸년 하나 더 키울 여유 없어서 보낸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 자식인데. 자식, 딸은 자식도 아니야.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딸만 셋이나 낳으면 어쩌자는 거야? 분노가 치밀었어요. 평생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딸을 낳았나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제 자식이에요. 입 조심해. 내가 누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이제 안 참을 거예요. 제 딸 찾을 거예요. 어머님이 저지른 일 다 밝힐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밝혀? 누가 믿겠어? 20년 전 일인데. 증거도 없잖아. 맞았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보육원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으셨어요. 알아서 해. 하지만 딸 찾기는 쉽지 않을걸?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입양 기관 메모지를 꺼내봤어요. 내일 바로 전화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꼭 찾을게. 기다려.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닫힌 문들. 다음 날 아침 일찍 입양 기관에 전화했어요.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입양 정보공개센터입니다. 저 20년 전에 입양 보낸 아이를 찾고 싶어서요. 친생 부모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제가 원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말끝이 흐려졌어요. 상담원이 침묵했습니다. 일단 방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친생부모 확인 절차부터 거쳐야 해요. 언제 갈 수 있나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가능하신가요?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금요일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큰딸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너희한테 동생이 한 명 더 있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 너머로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일을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응. 엄마도 몰랐어. 할머니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엄마가 찾아볼게. 반드시.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웠어요. 딸이 함께 한다는 게요. 이틀 후 둘째 수진에게도 말했어요. 반응은 민지와 비슷했습니다. 분노했고 슬퍼했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도 이해할 수 없어. 찾으면 꼭 만나고 싶어요. 동생이잖아요. 두 딸의 지지가 힘이 됐어요. 하지만 시댁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시동생이 저녁 무렵 찾아왔어요.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형님,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20년 전 일을 왜 지금 들추는 거냐고요. 그게 잘못된 일인데 왜 못 들춰? 형님도 참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그 아이도 새 가정에서 잘 살고 있을 텐데요. 내가 낳은 아이야. 찾고 싶은 게 잘못이야?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 괜히 집안 망신시키지 마세요. 이미 형도 돌아가셨는데 이제라도 조용히 사시죠. 너희들은 끝까지 엄마 편이구나. 당연하죠. 우리 어머니인걸요.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외로웠어요.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저는 외부인이었습니다. 금요일이 됐어요. 입양정보공개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젊은 여성 상담원이 맞아줬습니다.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서류를 건넸어요. 상담원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친생부모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해외 입양의 경우 정보 공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럼 찾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양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입양인 본인이 원해야 하고요. 본인한테 연락이라도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양부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직접 연락은 안 돼요. 벽에 부딪힌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찾고 싶어 할 경우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입양인이 찾아야 한다고요? 예.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결국 딸이 저를 찾아야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나요? 상담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지 않아요. 특히 어릴 때 입양된 경우는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럼 평생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확답은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신청서는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마지막에 메시지 칸이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도 몰랐어. 만나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어요. 휴지로 급히 닦았습니다. 센터를 나왔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어갔어요. 저만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아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달리는 전철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안 돼. 찾을 방법이 없대. 그럼 정말 못 만나는 거예요? 동생이 엄마를 찾아야만 만날 수 있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무슨 방법? 미국에 입양인 찾기 단체들이 있대요.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정말? 예. 제가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작은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엄마, 우리가 함께 할게요. 동생 꼭 찾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어요. 민지가 보낸 자료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인 입양인 네트워크, 한국 입양인 찾기 모임, 여러 단체 이름들이 보였어요.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는 모임이었습니다. 게시판에는 수많은 사연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작은 희망이 싹 텄어요. 여기에 글을 올리면 딸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컴퓨터를 켰어요. 떨리는 손으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글쓰기 창을 열었어요. 무엇을 써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2004년 3월 14일 태어난 딸을 찾습니다. 사랑의 보육원을 거쳐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이름은 박지은. 엄마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짧은 글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다 담겼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딸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요? 먼 미국 땅에서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반드시요. 작은 빛.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서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회수만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입양인 찾기 사이트에도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도 계정을 만들었어요. 민지가 저녁에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뭔데? DNA 검사 신청서예요. 해외 입양인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거래요. DNA 검사? 예. 엄마, DNA를 등록해두면 나중에 동생이 찾을 때 매칭될 수 있대요.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돼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내일 오전에요. 고맙다, 민지야.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우리 꼭 찾을 거예요.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체혈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긁는 것도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등록되면 연락이 오나요? 매칭되는 경우에만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끝을 흐렸어요. 평생 연락이 안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혹시 우리 집에 들를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거기 계셔? 예. 엄마, 찾으러 왔다고. 알았어. 지금 갈게. 택시를 잡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러 왔을까요? 수진의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오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너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라. 하지만 들어가. 수진이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예, 그만해. 뭐요? 그 아이 찾는 거 그만하라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했어요. 안 돼요. 제 딸인데요. 20년이 넘었어. 이미 미국 사람이야. 그 애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라고. 엄마는 평생 엄마예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엄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애한테 무슨 엄마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다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딸년 하나 보낸 게 잘못이야? 잘못이죠. 큰 잘못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지금 감히 누구한테? 어머님, 이제 안 참을 거예요. 제 딸 찾을 거고 어머님이 하신 일도 다 밝힐 거예요. 밝혀봐. 누가 믿겠어? 증거 있어요. 보육원 서류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냉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달라져? 이미 입양 보낸 애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돌아오지 않아.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괜히 집안 망신만 시키지 마. 상철이도 죽었는데 조용히 살아. 현관문이 닫혔어요.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무하시네요. 수진이 제 어깨를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컴퓨터를 켰어요. 습관처럼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2004년 3월에 태어나서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하지만 제 한국 이름은 몰라요. 혹시 저일까요? 영어로 쓰인 글이었어요. 민지가 알려준 번역기로 읽었습니다. 떨렸어요. 정말 딸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답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 오타가 계속 났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병원 이름을 혹시 아나요? 출생 시간은요? 등록 버튼을 눌렀어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엄마, 자요? 아니, 못 자겠어. 게시판에 댓글이 달렸어. 정말요? 동생이에요? 모르겠어. 확인 중이야.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알림이 떴습니다. 새 댓글이었어요. 저는 분당 병원에서 태어났대요. 시간은 오전 6시 15분이요. 손이 떨렸어요. 맞았습니다. 지은이가 태어난 시간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제 딸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 양부모님께 여쭤볼 수 있나요? 한국 이름이 박지은이었는지요. 답글을 올렸어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어요. 엄마, 소식 있어요? 응. 시간이 맞아. 병원도 맞고. 그럼 동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목이 메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혹시 양부모가 반대하는 건 아닐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알림이 왔어요. 양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제 한국 이름이 박지은 맞대요.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제 딸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 키보드를 칠 수 없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겨우 한 줄을 쳤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엄마? 그 한 단어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처음 만나는 얼굴. 게시판 메시지로는 부족했어요. 지은이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날부터 매일매일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짧은 인사였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학교는 다녀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사소한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왜 저를 보육원에 보냈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받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출산 후 의식을 잃었던 일, 시어머니의 거짓말,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것까지요.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정말 몰랐어. 미안해. 답장이 오기까지 하루가 걸렸어요. 길게 느껴졌습니다. 믿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눈물이 났어요. 용서받은 것 같았습니다. 민지와 수진도 이메일을 보냈어요. 언니들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널 만나고 싶어. 동생아, 가족이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메일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지은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양부모는 좋은 분들이었대요.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전공은 심리학이었습니다. 저도 입양아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요.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영상통화할 수 있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제가 좋아?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어때요?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에요. 토요일 9시. 약속했어요.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지은이 얼굴 본다. 정말요? 언제요? 토요일. 영상통화하기로 했어. 엄마, 떨리겠다. 응, 너무 떨려. 제가 같이 있어 드릴까요? 아니야. 처음엔 둘이서 보고 싶어.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뒤척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웃는 얼굴, 평범한 얼굴을요. 민지가 새 옷을 사다 줬어요. 엄마, 이거 입어요. 화사해 보여요. 고맙다. 머리도 해야죠. 미용실 예약했어요. 그럴 필요까지. 당연하죠. 20년 만에 딸 보는데요. 금요일에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를 자르고 염색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머니, 훨씬 젊어 보이세요. 미용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떨리기만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됐어요. 8시부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엄마, 긴장 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8시 50분.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통화 프로그램에 접속했어요. 9시 정각. 초대 알림이 떴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연결됐어요. 그리고 그녀가 보였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긴 검은 머리, 큰 눈, 작은 코, 젊은 시절 제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지은이가 먼저 말했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또박또박했어요. 지은아,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세요? 응, 미안해.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지은이도 울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휴지를 건넸어요. 얼굴을 닦았습니다. 엄마, 많이 닮았어요. 그래? 예. 사진으로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지은아, 너 잘 지냈어? 예. 양부모님이 잘해주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는 어떠셨어요? 엄마는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힘들었다고 할까요? 그리웠다고 할까요? 엄마도 잘 지냈어. 너를 찾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를 만나서 행복해요. 영상통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는 미국 서부에 살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많고 양부모와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엄마, 한국 가보고 싶어요. 정말? 예. 제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한국에 올 수 있어? 방학 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오면 엄마가 많이 보여줄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고 기대할게요. 통화를 끝낼 시간이 됐어요. 아쉬웠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해요. 그래. 꼭 하자.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지은아. 화면이 꺼졌어요. 빈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축하해요. 응, 고마워. 동생 정말 예쁘다. 그치? 너희 닮았어. 엄마, 닮았죠. 웃음이 났어요. 2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지은이가 보낸 사진들을 봤어요. 어렸을 때 사진, 학교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요.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놓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할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태평양 건너 먼 곳에서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안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찾았다며? 예. 만났어? 영상통화로요.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지은이가 한국에 온대요. 만나러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후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어요. 제 딸을 찾았으니까요. 휴대폰에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랑 저도 동생 만날 거예요. 우리 가족 다 같이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다 같이 만나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